성대모사 특집 만인의 꿈 제36화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아우 힘들어. 끈아풀 무사가 여기서 뭐 하시오? 바쁠 텐데. 뭘 보는 거야? 오, 금이군을 보고 있었던 건가? 멋있네. 우리 끈아풀 나으리도 임금님 모시는 무사가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어울리는데 말이야. 웬일이지? 듣기 좋은 말도 하고. 너 그렇게 좋은 무술 실력을 왜 썩혀? 아버지 어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응? 나 같았으면 그걸로 한 자리 딱 해서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멋집니다. 여전히 시끄럽네. 그렇게 떠들라고 해준 우리 부모님 얘기가 아닌데 말이야. 그러게 가족 이야기는 왜 했냐? 꽁꽁 숨겨둘 비밀이라면서. 아무튼 너랑 나랑은 적이라고. 네가 그놈 자식 밑에 있는 한 우리는 적. 아프고 졸리다. 그러게. 내 가족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나도 궁금하네. 나는 그저 아니, 만인수가 임금에게 전달된 것도 모자라 임금께서 그들을 어전으로 불러 친히 상소를 읽게 했다고. 게다가 상소에 참가한 대부분의 유생들을 모두 들이라 하셨답니다. 그럼 지금 임금과 대면하여 있는 자가 소두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예, 일이 제대로 꼬인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 이럴 수가. 이건 임금이 우리 노론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 도산 별과를 통해 의중을 확실히 내보이시더니 결국 이번 상소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 받아들이시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주상의 힘이 아무리 커졌다 해도 그런 무모한 일을 할 리 없어. 여기 열무 좀 넣어. 이러면 진성을 해야 준다니까. 달빛 참 좋네. 산채에도 저 달이 떴을 텐데. 달이 뭐가 좋으냐? 낮엔 볼 수도 없는데 꽃이 좋지. 꽃? 그래, 꽃 이쁘지. 하지만 흔하잖아. 달은 하나뿐이야. 그러니 대단하지. 꽃은 그렇게 많아도 어여쁘지 않은 게 없잖아. 에이, 끈앞을 너까지 꽃타령이냐? 하여튼 사내들이란 꽃이라면 사족을 못 쓰지 못 써. 근데 보기 좋다는 거지 뭐 꽃이라고 다 좋아하진 않아. 난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을 좋아하지. 양반집 뜰락이나 화병에 꽂힌 게 아니라 말이야. 그럼 잡초네? 너 젤로 좋아하는 게 잡초구나? 하긴 뭐 너도 나도 잡초 같은 사람이잖아. 잡초라니. 너도 꽃이야. 꽃이라고
내가? 뭐야? 너도 꽃이야. 그렇다고 산에 들에 어디나 피어있는 그런 흔한 꽃은 아니고. 왜 이래? 놀리는 거야? 에이, 술 취했네, 취했어. 산중 여강인 나 가온을 꽃이라니.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엔 잡초인 줄 알고 뽑아보려고 했지. 꽃인지 풀인지 풀뿌린지 도대체 몰랐으니까. 조선엔 너 같은 여인은 없어. 깜짝. 뭐야 이거? 어떤? 영남 선배들이 태골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 도나문 앞에서 상소를 올리려고 머리 조아리고 난리쳤던 그자들이? 그래 그렇다니까. 그것도 참여한 선비들 모두 입궁했대. 이거 야단났네. 어? 설마 그 금이영 무사들에게 끌려간 건가? 뭐라고? 금이영에 끌려가? 아니 그건 아니고 궁에서 나온 이가 아주 정중히 모셔가더구만. 아 진짜로? 그 뒤를 따르는 선비들도 조심스럽게 궐 안으로 들어갔고. 뭐? 그자들이?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큰일 났네. 태평하게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니. 이봐, 산중낭자. 이봐. 뭐야? 정신도 못 차리고 끔찍도 안 돼. 이봐. 희정당 안으로 들어간 영남 유생들이 아직도 궁에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냐? 네, 늦은 오후에 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임금께서 그들과 나눌 말이 그리 많단 말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궁궐문은 이미 닫혔고 술라를 도는 일을 제외하면 통행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동함을 머금고 참아온 지 이미 30년이 지났고 왕위에 올라 예를 거행한 지 또한 20년에 가깝다. 임금께서 이토록 많은 말씀을 하실 줄이야. 더구나 사도 세자의 일을. 임금께서 홀로 그 아버지를 가슴에 묻어둔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허다한 세월에 어느 날인들 근심을 품지 않은 날이 있겠는가마는 이미 감히 의리로 명백히 말하지도 못했고 또한 능히 형벌을 통쾌히 실시하지도 못했다. 만백성의 아버지여 만군의 장수이나 군주 또한 한 아비의 자식이구나. 그 사무친 감정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다니. 아이고야, 언제 끝나지? 더 이러고 있다간 망부석이 될 것 같은데. 영남은 본래 시와 예의 고장으로 불려왔고 열조에서 돌보고 대우한 것이 다른 도와 달라 건국 이래 큰 의리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마다 참여시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국문을 지키던 자들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대감마님. 그래. 지금 시각이 어느 때이냐? 축시를 넘어 인시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궁 밖으로 나와 소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지금 말이냐? 날이 새려고 하는 지금에서야 말이야. 아이, 골문이 아직 닫혀있을 터인데. 주상께서 영남 유생들을 위해 궁궐에 문 닫는 시간을 늦추도록 명했고 이들이 숙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통금도 해제했다고 합니다. 주상이 밤을 꼬박 새며 그 시골 선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상이 오늘 가슴에 묻어둔 제 아비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나 보구나. 임금께서 이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렸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비를 하시는 게 일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정치는 인정과는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임금은 아무리 힘이 커졌다 해도 함부로 나설 자가 아니야. 어차피 잠을 청하기도 어렵지 않나, 제유. 목멱산에 올라 일출의 기운을 받아보면 어떤가? 아이고, 나는 안 되겠어. 어? 아직까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말이야. 그러게, 나도 이제야 긴장이 풀리네. 가슴도 벅차고. 나야말로 하늘을 날 것만 같네. 까딱하면 염라대왕 만날 뻔하지 않았나? 어? 근데 주상조 나라니.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네, 나 역시 만감이 교차하네. 그래, 자네는 돌아가 쉬는 게 좋겠어. 난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또 무슨 생각인가? 이런 날도 꽃꽃선비 행세를 해야겠는가? 다녀오게. 내 자네를 모르지 않지. 마음이 확 트이는구나. 도성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주상이 그 전의 임금이 아닌 것처럼. 분명 변하고 있어. 같은 듯해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 시원하구나. 깊은 계곡 층층이 구름이 솟아나고 저 멀리 날아 돌아가는 새 한 마리. 내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 정상에 올라 무산들의 자금을 한눈에 굽어보리라. 그렇게 날아올라 보세요. 저 구름 위를 날아오른 새가 되어 있다면 산들은 작기만 하겠죠. 아니, 효원 낭자가 여길 어떻게? 제게도 벗이 있더라고요. 새처럼 구속받지도 얽매이지도 않는. 제유? 아니, 설마 제유가 효원 낭자께? 기뻤어요. 고마웠고요. 예전에도 마음이 통하였다 생각했는데 저만 그리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도하며 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용기라니. 이렇게 이선비님 앞에 나오는 거요. 제가 좀 막무가내이긴 해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어? 서찰에 쓴 내용 그대로예요.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벗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 신분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벗이 되기도 전에 먼저 적이 되었을 거니까요. 부정하진 않겠소. 효원 낭자의 부친이 노론 수장인 엄판서임을 알았다면 미안하오. 낭자와 가까워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오. 제가 도련님이 하는 일을 위태롭게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오. 허나 그럼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전 성장 중이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저는 효원 낭자의 용기와 솔직함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성장하도록 계속 도전하게 만듭니다. 낭자께서는 같이 있으면 저까지 투명하고 환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상황은 날 압박해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고 저 혼자 헤쳐나가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혼자라뇨. 소청에 많은 선비님들이 계시고 신실한 벗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 선비님을.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37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이제 엄청난 일 아니오.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임금께서 눈물을 보이시다니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주상께서 정말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나 봅니다. 유학자들이 올린 상소에 이처럼 큰 은혜가 내려진 적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일이 끝난 것은 아니나 술과 안주를 친히 내리셨으니 자, 오늘은 다들 한 잔씩 해야지요. 예, 좋습니다. 성겸이 자네 혹시 내게 화가 난 것인가? 종일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는가? 아닐세.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것뿐이네. 오해하지 말게. 효원 아씨를 보낸 건 날세. 짐작했겠지만. 오히려 고맙네. 제유 자네 덕분에 더욱 명료해졌어. 고맙다고? 그때 그리 황망하게 이별하지 않았나. 엄중하고 다급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나? 부끄럽게도 전 여태껏 백성들의 삶에 가슴 아파한 적도 위정자들의 태도에 분노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선비님은 그들을 보며 아파하고 절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험까지 무릅쓰며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원하는 나라 조선을 위해 말입니다. 그랬어. 효원 낭자는 나를 믿었고 힘껏 지지해줬어.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건 나의 오만이야. 이보게 선겸이 자네 정말 내게 화가 난 것인가?
나는 그저 효원 낭자 잘못이 아니라는 아니야. 게- 자네 말이 맞아. 효원 낭자는 내가 꼭 다시 만날 사람이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또 나를 속일 뻔했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 참 그 아니 알아듣도록 말을 좀 해보게. 자자, 마시자고. 이건 자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줄세. 감사주라니? 아니 뭐 그렇다면 뭐 굳이 뭐 거절은 않겠네만은. 아유 모르겠다. 꽉 채워줄게. 내 살아생전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이야. 오늘따라 원통하게 돌아가신 두 선비분 생각이 간절하구만.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 상소를 올리는 의미를 생각하자면 상을 내려도 부족하건만 그렇게 비통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임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까지 흘리셨지만 16년 전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아, 손 낮추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 일을 말할 수 있겠나? 그의 두 선비님이 요구한 것이 이번 만인소의 내용과 같네. 그런데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가문마저 몰락했으니 그러니 이대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점 혈육 계집아이가 살아있네. 그때 조부와 부친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린 후 어찌어찌 목숨은 살렸으나 가문을 이을 처지가 아니니. 자자, 한 잔씩 더 하시죠. 그러세.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려야 해. 가온이 자신이 누군지 집안 어른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한다고. 아직은 아니야. 가온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어. 게다가 가온이가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온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옳다고만은 할 수 없네. 그건 선겸이 자네 판단이야. 가온이는 알 권리가 있어. 제유 자네 말도 맞아. 나 역시 언젠가는 그렇게 하려 했네. 우선 이번 상소 일을 마무리하고 내 가온이에게 직접 말하겠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고향에서는 그저 애잔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가온이를 보면은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조마조마해.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이네. 우리가 올린 상소의 요구 내용을 주상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가온이 조부와 부친의 명예를 다시 찾아드릴 수도 있어. 봐도 흥미로운 이야기야. 그림도 정교하고 공이 참 많이 들어갔군. 묘마마님, 오늘도 효하나 씨가 쓴 글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네. 자네도 보지 않았나? 가온 영웅전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효하나 씨 소설에 등장한 그 여인이 실제 경상도 산중에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나도 그렇게 들었네. 벗이 되었다 하더군. 궁술이며 창, 검술은 물론 산을 날아다니는 날다람쥐라고. 네, 그것이 효하나 씨 글에 나오는 그 여인이 묘마마님, 궁에서 대신이 보낸 서찰이 왔습니다. 왔구나. 대궐 안에 들어간 영남 선비들이 어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는데. 우리 주상전하는 참으로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영남 선비들을 어전으로 불러 오랜 시간 깊이 대화를 나누셨다는구나. 관직도 없는 시골 선비님들과 대화를요? 묘마마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께서
영남 선비들이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실까요? 글쎄,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쉬이 될 일이었다면 보위에 오르시자마자 행하셨을 게야. 묘마마님께서도 즉위년의 일을 하십니까? 도성에 사는 이라면 그의 일을 모를 리가 없지. 그때 영남 선비가 글을 올렸소. 역시 죽은 사도세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지. 허나 결과는 참혹했다. 그들은 조정의 흐름을 읽지 못했거든. 그랬군요. 마마님, 그게 실은 묘마마님께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응? 효하나 씨의 서책에 직접 그린 그림 속 인물 말입니다. 가온 영웅전의 주인공 가온이라는 아이 말이냐? 이 아이가 왜? 헉! 혹시 자네가 찾고 있는 그 아이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묘마마님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한동안 말까지 잃었는데 기억이 늘 온전하겠습니까? 다만 그래, 말해보게. 자네가 내 사람이 되기 전에 겪은 일이니. 창을 쥔 팔 안쪽 뚜렷한 검은 점의 모양도 위치도 그림으로 확실하게 단언할 순 없지만 여러 정황이 그것이었어. 서책이야. 선왕이 그만 사도세자의 죽음과 지금 주상의 즉위년 일을 기록한 일기. 그 두 권의 책이 영남을 하나로 묶었어.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사실이 경상도 땅에 시작해서 이제는 도성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민심이다. 밑바닥에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었어. 그건 칼보다 날카롭고 말보다 빠르며 군사보다 힘이 세다. 그 순진무구한 무지렁이일수록 쉽게 빠져드는 법이지요. 가뜩이나 주상의 처지를 애틋해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대감. 게다가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일을 궁금해하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 아무리 규장각의 서인역이 영남과 긴밀히 내통하고 있다고 해도 이토록 조직적으로 다각도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잘 만들었어. 그 판을. 이 판을 만든 자가 누구일까요? 이번 상소를 주도하는 영남의 노 선비들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 맞다. 그들은 의로 무장해서 술수를 쓰지 못한다. 그게 그들의 당위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거든. 그럼 이번에 단독으로 상소를 올려 만인소의 존재를 알린 영남의 전직 관료들입니까? 그도 부분이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누가? 임금이다. 왕이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야. 밭개무진 필사본이네. 도성에 불어난 자들이 분명 비밀리에 이 서책을 돌려보고 있을 게야. 이건 무진인 너의 눈에도 의심스러운 자가 있을 텐데 그동안 소청을 들락거리며 영남 남인들과 접촉하는 젊은 유생들을 살피고 있었잖아. 상소 작업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뭐 별다른 동정이 잡히는 선비는 없었습니다, 백 선비님. 그 무슨 일을 그렇게 대충... 됐네. 하지만 자네 요주의 인물을 알고 있잖아. 이선겸도 그렇고
우리 손을 피해 최선비를 빼돌렸던 서인혁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더 꼼꼼히 살펴보란 말이야. 분명 뭔가 나올 거다. 응? 찾아보았습니다. 가온이라는 계집이랍니다. 이봐 무진, 가온이라는 계집도 한번 찾아보게. 다 걸려있어. 이선겸, 서인혁, 효원아 씨도 그렇고. 가온이를? 그 왜 아무 말이 없나? 설마 그 계집애를 모르는 건가? 너도 봤을 거잖아. 이선겸이랑 제법 가까이 지냈다던데.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얼굴을 기억할 만큼은 아닌데. 근데 그 아이를 왜 한양에서 찾습니까? 안동 김참봉이 보낸 서찰 내용에 그 계집아이 신분이 됐고 찾기나 해. 한양으로 간다 하고 사라졌다는데 말이야. 잠이 오지 않는군. 주상께서는 시간이 필요했어. 왕에 걸맞은 힘을 갖출 시간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른 것이고. 아비를 잃은 세손이 마침내 왕이 되셨다. 우리는 죽은 사도세자의 진실을 밝히고 기호 노론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들 부자의 의기 넘치는 상소가 갓지기한 왕에게 올려졌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새 주상의 조정이라 한들 이제 겨우 임금만 바뀌었지 정치 권력이 바뀐 것은 아니었으니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었던 것이죠. 네 말이 맞다. 게다가 우린 알지 못했지. 주상이 보위에 오르기 전 선왕인 할아버지와 한 약속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까? 그래.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알리 만무했다. 조정은 여전히 기호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고. 상소를 올린 그들 부자는 역신으로 몰려 처형됐다. 그런 이유로 안동은 그 격이 부에서 현으로 강등됐지. 반역의 땅이라는 오명을 안고. 그렇게 처형된 안동 유생 송석진과 그의 아들 송선우가 바로 가온이의 조부와 부친이다.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38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일만여 명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상소를 가로막은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수문장을 신문에서 엄히 죄를 묻고 당일 좌직했던 승진을 파직하라. 확인 도장을 회피했던 성균관의 두 장인은 유생명부에서 영구 삭제하고 자신의 고장으로 추방하라. 아니 뭐라고요? 승진까지 파직했다고요? 우리에겐 좋은 일입니다. 만여 명이 연명한 상소를 주상 전하께서 직접 친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와 내동하는 이들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박쥐들이 가장 많은 곳이 권력 주변 아닙니까? 하지만 소도 어르신, 한 번의 상소로 우리 일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일조한 자들의 처벌과
세자저하의 복권을 요구했지만 만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상컨대 임금께서는 차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상께서 확신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것은 권력도 재화도 검도 아닌 붓입니다. 그 붓을 들어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일 문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소의 분위기가 식기 전에 서둘러 첫 상소에서 담은 내용을 실행해 주십사 촉구하는 상소를 두 번째 상소를 올립시다. 추측한 대로야. 역시 가온이가 맞았어. 그 아이가 주상의 즉위 안에 상소로 죽임을 당한 그 집안의 혈육이었어. 영남고을에 괴이한 서책이 나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들 쉬쉬하며 그 책을 돌려보고 있었어. 무진. 아니, 두 선비가 죽은 그 일과 금소가 무슨 관계죠? 그건 선동이지. 봉인해 뒀던 사건의 진실을 접한 선비들의 의기를 충동질한 걸세. 아, 그렇게 고을이 쑥대밭이 된 후 잠봉 나으리는 아이의 노론으로 돌아선 것이군요. 뭐라고? 아니 무진이 자네 무슨 그런 말을 그들이 가온이를 찾고 있어. 안동에 있는 김참봉이 알아냈어. 송죽당에서 꼭꼭 숨기고 있던 비밀. 가온이가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알게 된 게 틀림없어. 어이, 끄다풀! 이젠 막 반가워지네. 아는 얼굴이 보이니까. 여기서 뭐해? 배는 채워야 살지. 허드렛 일도 하고 병자도 돌보고 뭐든 닥치는 대로 하는 중이야. 넌 나서지 마. 응? 너 조심해야 돼. 조심이라니? 아무리 한양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해도 나 호랑이 앞에서도 쫄지 않던 여강인이라고. 참, 너 제발 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여긴 네가 뛰어놀던 산속이 아니라 별별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도성이라고. 뭔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곳이란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적응 안 되게. 갈 것 없는 몸이라고 이리 걱정해 주는 거야? 야! 말 좀 새겨 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야? 너도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 네 재주가 어느 정도인 줄도 모르고 지레 포기하는 겁쟁이. 거기 앞길이나 걱정하세요. 내 참 답답해서. 똑똑한 척은 혼자서 다 하고. 널 찾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그거야 뭐 그렇겠지. 성경 오라버니도 그렇고 어쩌면 송죽당 어르신도 날 찾으시려고 사람을 보내셨을지도. 차라리 그들에게 돌아가든지. 어? 아니야? 날 찾는 이가 또 있어? 오, 이거 뜻밖인데? 누가 날 찾는데? 이거야 원 말이 통해야 말이지. 알려줘. 나라? 이런 엄청난 사실을 내가 왜... 아니야, 저렇게 도성을 헤집고 나돌아다니다간 휘두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알려줘야 해. 그래,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차피 알게 돼. 도망 나왔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야. 그래, 알려주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남의 상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소두 이정을 의릉 잠봉으로 사상원을 강진 현감으로 낙점한다는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장선비. 관료들의 인사이동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릉 참봉이나 강진 현감 자리가 정기 인사회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자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상소를 올리러 온 이에게 관직을 내려준다니요. 그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이고 뭐고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유해 서둘러 상소권을 마무리 지으려는 겁니다. 종 고품의 미관 말직이지만 미면 이즈음의 벼슬이라니. 내려진 관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첫 상소를 통해 왕의 따뜻한 비답을 받았지만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선비 말이 맞습니다. 만여 명이나 연명한 상소에서 구체적인 결과도 얻지 못한 채 한두 명의 관직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소식은 상소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상이 아니라 상소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리가 밝혀지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소도에게 관직이 내려진 선례가 만들어지면 소도어른 자신은 물론 우리의 상소가 가진 의미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론이 소도 어른에게 관직을 내린 의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물러나게 하려는 저들의 계략이라고요. 이복의 장요. 의복의 품은 상관없지만 길이는 좀 더 여유가 있어야 할 거네. 네, 묘마마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서방보다도 키가 2자나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 옷은 넉넉하게 여러 벌을 준비했을 테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인의 복식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도성이야 항상 사건으로 시끌시끌하고 우리도 늘 살얼음 위를 걷고 있지. 조정의 눈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네. 네, 묘마마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역으로 이용해 이를 도모하시려는 것을요. 묘마마님, 효원아 씨가 동문을 막 들어섰다 합니다. 때 맞춰 오시는구나. 장요 자네는 먼저 나가시게. 네, 그럼 저는 이만. 오늘도 발걸음하셨군요. 네, 화한당은 도성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건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화려한 옷감이며 유리 거울이며 어머, 이건 유리잔이네요? 서역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씨 참으로 엉뚱하십니다. 처음 보는 물건도 아닐 텐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손때 묻은 낡아 빠진 그 주판이 묘마마님께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뇨. 뭐가 더 알고 싶으신가 보군요. 보자, 저 물 건너온 물건들입니까? 아니면 저 묘마마입니까? 나비야, 어딨니? 모습을 보이거라. 나와 놀아보지 않을래? 네 주인님은 오늘도 바쁘신데. 묘마마님, 대답하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저기 안쪽 가려진 문 뒤에 뭐가 있는지요. 제게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궁금하시다니 보여드리죠. 이건 그림? 배짜는 여인? 대장장이, 고기 잡는 어부, 씨름과 장터, 주막집 풍경도 있고. 화한당을 찾는 부귀한 마님들이 좋아할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셨습니다. 모두 백성들의 생활을 그린 것이죠. 양반 사대부들이나 대가집 여인들의 취향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네? 묘마마님이 좋아하는 그림이라고요? 실망하셨습니까?
선비들의 고상한 인물 산수화도 아니고 꽃과 새와 동물이 어우러진 복을 기원하는 화조 영모화도 아니라서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같이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 팔 수도 없는 이 그림을 아끼시다니요. 대체 무슨 연유로 이 그림... 잊지 않으려고요. 제겐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배를 짜고 고기를 잡고 나무를 캐고 행상 부부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참으로 금슬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묘마마님은 매번 절 놀라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담긴 그림이니 눈길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양반도 아닌 저들이 하는 저 일이 정직하고 고귀한 일이라고요? 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세상이었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장하신 거군요. 효원아 씨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곳에 어떤 젊은이는 제가 보지 못한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것인 양 아파하더라고요. 악을 만나면 마음속 검은 빛이 더 진해지고 선을 만나면 마음속 하얀 빛이 더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럼 제가 그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마음속 눈을 뜨게 한 거겠죠?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39화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뜻이다. 대감, 무슨 일이신데 이 시간에 평상복 차림으로?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겁니까? 염려 마시오 부인. 내 좀 만날 사람이 있어 나가는 겁니다. 효원이를 잘 좀 지켜보시오. 그 아이야 별당에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주 뛰어난 아이가 붙어 있어 심심치는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만 다녀오겠어. 예. 가마를 몰리거라. 혼자 다녀올 것이다.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시길래 이 밤에 저를 불러내신 건지. 안심하시게. 내 영남에서 온 젊은 인재를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네. 소청의 상황도 복잡한 듯하니 조언이라도 한마디 할까 하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비스듬한 넓은 갓에 가려졌어. 흔한 목소리, 말에 연륜이 묻어있다. 단단하나 유하다.
자네는 지금 자네들이 집권 세력에 대항하는 용기를 내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믿고 있겠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대체 누구시길래... 자네는 정말로 주상이 마음을 돌렸다 생각하는가? 임금의 눈물이 조정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냔 말이야. 하지만 정치는 눈물과는 별개 있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면을 응시하면 나를 외면하고 있지만 꿰뚫어보고 있어. 우리의 상소는 권력을 쥐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아닙니다. 벼슬을 바라고 한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주상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바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 임금이 내린 벼슬 하나로 소청이 시끄럽다던데. 우리를 시험하려는 노론의 수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얕은 수에 우리의 의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싸움은 멈추려고 하는 것이야. 멈출 때를 알아채는 것이 이기는 기술인 게야. 우리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상수에 연명한 만인의 선비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네가 아직 젊으니 이상을 쫓을 때긴 하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현실이 어떤 것이기에 외면한다 단정 지으십니까? 자네들이 요구하는 일은 조정을 피바다로 몰고 갈 일이지. 나라의 안위나 백성들의 안녕은 멀어지고 수많은 선비들과 나라의 동량인 인재를 사지로 몰아넣게 될 거야. 피해, 복수. 그게 무슨 억지십니까? 물러나게. 길자리가 아니니 자네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이상했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자, 마님이 주신 옷이다. 자주 사냥고기를 드린다고 해도 뭐가 이쁘다고 이리 고운 비단 옷을 매번 보내시는지. 에휴, 입지도 않을 옷인데 천이 아깝다, 아까워. 한양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내가 그를 아는 것. 가오나, 산중에 살아도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지. 내 오늘부터 널 가르칠 게다. 바로 앉거라. 이봐, 산중낭자. 괜찮아? 성죽당 큰 어르신과 작은 어르신, 그리고 마님까지. 그럼 성경 오라버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설마 알고도 숨긴 거냐고? 왜? 아니, 뭐야? 어딜 가는 거야? 안동으로 돌아가려고?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두드리려고. 저 신문고라도 두드려보려고. 뭐라고? 신문고를? 선비들의 상소도 그라는 이들의 상언이 아니라도 괜찮다며, 무지한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신다며 귀 기울여 주시겠다고 했다면서 그 임금이. 야, 진정해.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거나 꽹과리 징이라도 두들겨야겠어. 가만히는 못 있어. 임금님 행차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 어떻게 기다려? 이봐, 가오나. 비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알미 말처럼 천방지축 마음껏 뛰놀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이렇게 살아있잖아. 소도어른께서 단오제양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소두께서는 어쩌자고? 사직하고 물러나는 것은 예의와 염치를 숭상한 것이오. 관직은 사직하셨다 합니다. 사직하셨다고요? 아니 정말 아니 의뢰까지 이 사람은 이번 상소의 소두로서 우리 영남의 풍속을 저버린 것이 없소. 관직을 받아들이는 일도 단언코 없소이다. 당연히 그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청의 자리를 비우고 의륜까지 가셨으니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요. 벼슬을 받은 날이 단오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명을 받들지 않으면 의령에서 단오 의례를 행할 사람이 없기에 제향을 위해 잠시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러셨구나. 다시 도남문 앞에가 엎드릴 것입니다. 무엇들 하십니까? 소두를 따르십시오. 2차 상소를 올려야죠. 그럽시다. 여기야. 당분간 이곳에 있어. 편하게 있어도 되는 곳이니. 각자 갈 길 가자더니 이거 왜 이래? 내가 불쌍해 보이나 봐. 갈 곳 없는 신세라 딱해? 아이고, 왜 이러시나? 천하무적 잘난 척 산중 여강이는 어디로 갔나? 너 또 애 취급한다. 걱정 마셔. 도적대 하나 해치우지 못해 같이 동행한 주제에 웃기는구만. 이건 명확하게 정리하자. 내가 아니라 끈앞을 네가 내 꽁무니를 따라다닌 거지. 그래, 너 좋을 대로 생각해. 한마디도 안 지는 걸 보니 멀쩡하네. 난 이만 가봐야겠다. 아니 잠깐만. 왜? 여기가 어딘데? 어딘지는 알고 머물러야 할 거 아니야. 한수댁이다. 이 집 주인. 네가 머문다고 말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한수댁이라고? 누군데? 너 혹시 진짜 날 팔아먹으려고? 아이 그럴 셈이었으면 한양 오기 전에 이미 송죽당에 팔아 넘겼을 거다. 하여튼 의심 하나는 내 어머니다. 뭐? 어머니? 왜 나를... 나도 한때 갈 곳 없이 떠돌던 때가 있었고 집이 그리울 때가 있었거든. 그럼 이만. 뭐야? 아무튼 이상한 인간이야. 근데 어머니라니... 집이 그리울 때? 에? 아이고, 가온이 너 사냥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 네가 아무리 백발백중 궁사여도 산짐승이야. 아이고, 그냥 사내도 아닌 계집이 간땡이가 부었지. 부었어. 아이고. 할머니, 소리칠 사람 없어서 어떡해. 나도 없고 소율이도 없고 할미 몸보신은 누가 해주고 그 많은 약초는 또 어떡해. 가온이 이쁘다. 산중에서 제일로 힘세고 이쁘다. 가온이 최고다. 만복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항상 내 편이었는데. 아니 이리 빨리 상소가 올려지다니. 이렇게나 빨리? 아유 어떻게 된 거지? 1차 상소에 비하면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비담 역시 상소를 진행한 모든 소임들 앞에서 바로 발표되었으니까요. 상소 봉입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수문장은 벌을 받았고
승정원의 승선이 교체됐으니 누가 상소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상소를 올리고 비답이 나오는 모든 과정은 지난번 상소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오늘 상소에 어찌 차마 마음을 억제하며 답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1만여 명의 선비들의 논의는 바로 나라 사람들의 공론인데 내 자신의 사정 때문에 그대들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의 이른바 반포하라는 청을 내가 따를 수 없는 것은 비단 감히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도 어르신, 주상께서 내리신 비답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고 어느 것도 속 시원하게 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상소에서도 주상의 의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강하게 우리의 뜻을 임금께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상의 결정을 압박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우리 뜻만을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는 충분히 전했고 이제 주상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소주의 말이 맞소. 우리는 명분과 이념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네. 젊은 유생들의 혈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네. 지금 물러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하네. 어르신의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오나 그렇게 되면 만여 명이 연명한 우리의 상소는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한 무용의 전에! 설령 우리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오늘 우리의 만인소는 역사로 남을 것이네. 백인소, 천인소가 그러했던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뜻이네.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0화 답을 찾거든 과인의 곁으로 오라. 우리는 우리의 도와 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싸움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지금 한 발짝 물러나셨다. 그날 밤 눈물을 보이셨던 주상의 진심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상소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뭘 바꿀 수 있나? 자네들이 원한다면 계속해보게. 언제까지 한양에 머물 수 있을지 내 지켜보고 있겠네. 차마 하지 못한다는 주상의 말씀은 내가 안다고 믿었던 것이 다가 아니다. 젊은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게 정의되는 것을 경계하게. 아씨! 맹산댁, 가온이는 어때? 많이 아프던가?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먹질 못했답니다. 그러게 내 집에 오라고 했는데도 고집 부리더니. 그 낭자가 아씨 신분을 알고 있는데 여길 어찌 오겠습니까요?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이 선비님께 알릴 수도 없고. 아이고 아니, 그럼 저 산중 낭자가 한양에 있는 걸 소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그쪽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섣불리 나설 수 있겠어.
아이고 예.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반촌의 매분구 장효가 찾아갔었나 본데 그 장효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 그 낭자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나? 그 사람이 가온이를 붙잡고 울었다고? 예. 왜? 아이고 글쎄요. 그 산중 낭자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늘어져 아무 표정도 없었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지금껏 가온이의 그런 모습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소율이를 데리고 같이 가보게. 가온이가 소율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아질 거야. 아이고 예 아씨 그게 좋겠네요. 미천한 소생을 거두어 보살피시니 있는 재주를 다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사대불안, 명분을 쫓아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풍어를 읊고 영웅호걸이 되는 주인공이 꼭 사내여야 하나? 사내만이 가문을 잇고 사내만이 집안을 일으키는 거냐고. 그 허약한 선비가 거꾸라지고 쥐새끼 양반이 도망갔습니다. 내 어찌 의신의 책임이 두려워 잡사를 일소하는데 주저할 것인가? 난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어린 계집아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젠 관심 없어. 장선비, 통행 금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군. 밤이 깊었는데 골에 들어간 성겸이는 여태 돌아오지 않은 건가? 주상께서는 평소 눈여겨본 지방관이 도성으로 올라오면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백성의 소리를 듣곤 하셨네. 그럼 주상께서 특별히 선겸을 부른 이유가 뭔가 물어보실 것이 있기 때문이란 말인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불러들인 걸 보면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 아참, 서선비 자네는 성겸이와 성균관에서 함께 수확한 벗이니 잘 알고 있겠구만. 선겸이 성균관을 나온 이유 말이야. 지나치게 맑고 꼿꼿하니가 아닌가. 갓 입성한 신진이었으니 당색을 버텨내기 어려웠을 거네. 정확히 나도 잘 모르네. 짐작만 할 뿐이지. 장선비는 어떤가? 자네야말로 학문에 대한 갈증이 큰 사람이라고 선겸이 말하더군. 아이고, 학문이라니 당치도 않네. 난 선겸이랑은 다르네. 상소의 일로 뒤늦게 올라오게 되었지만 실은 다른 목적도 있었어. 자네가 소청에 머물지 않는 이유를 알겠네. 다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네만 도성에 있는 동안 자네의 갈증은 채워보시게나. 만인소를 올린 유생의 자격으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내 앞에 너는 과인의 이름 없는 백성일 뿐이다. 한양으로 올라오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또한 무엇을 들었느냐? 그것이 거짓됨이 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아뢰거라. 전하께서는 소인에게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즉시 물러가거라.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도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은 내 주변에 널리고 널려 있다. 중앙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례도 덜어내고 보탠 것들이 많다. 그들과 네가 똑같다면 과인은 너를 볼 필요가 없다. 백성들 삶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중궁궐에 계신 전하는 너무나 멀리 있고 관리들은 부패의 사슬에 묶이기가 쉽습니다. 그래, 맞다. 한 번도 백성인 적이 없는 왕이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소상히 알 수 있겠느냐? 너를 빌려 백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날 성균관에서 수학했다 들었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출사할 뜻이 없는 자가 성균관에 남아 나랏돈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출사할 뜻이 없다니. 네가 성균관에 들어온 것은 장차 나를 도와 조선을 위해서 일하고자 함이 아니었느냐?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 그 이유를 말해보거라. 붕당으로 찢어진 조정은 성균관마저 당색으로 물들여 노골적인 줄서기와 편가르기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없었고 정치는 품격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출사는커녕 한시도 그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선비가 옷소매 속에 숨겨 달아나다가 얼떨결에 내 가마 안으로 들어온 그 책이야. 그게 가온이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라니. 그 책에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모 화변의 일이 기록된 일기가 아니었어? 처음엔 어느 선비의 잡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읽어갈수록 이상했어. 함부로 떠들 이야기도 아니었고. 책을 옆에 두고도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니. 글을 배우긴 했지만 깊지 않아서 필사엔 참여하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서책은 한 권이 아니야. 분명 다른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이야. 은밀히 영남 선비들이 공유했던 내용,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사건을 기록한 책. 시강원 선비님이 목격한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던 날의 기록이야. 맞아, 그거야. 그리고 또 한 권은 바로 너의... 그렇구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적은 글. 그게 적힌 책이야. 가온아,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상소를 올렸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소청에 있는 영남 선비들을 움직인 것도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충성심과 의리를 잊고자 함이야. 그게 뭔데? 충심과 의리를 앞세운 결과가? 그게 죽음과 바꿀 만큼 큰 거야? 한 가문이 무너지고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바보같이 살아왔는데. 선겸, 어서 들어오시게. 인형. 주상 전하를 뵙고 오는 길임을 알고 있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그 임금께서는 경상도의 농사가 어땠는지, 도내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어땠는지,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본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셨네. 어라, 역시 전하시네. 제아의 젊은 유생인 자네에게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물어보시다니. 그렇네. 말씀하시는 양이 따스하고 사려 깊으셨네. 안동과 다른 도내의 사정을 보고드리고 지나오면서 봤던 농민들의 재난 피해 상황을 말씀드렸네. 아, 역시. 다시 성균관으로 가거라. 공자께서는 군자야말로 학즉불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구하는 군자라면 갇혀있는 그릇처럼 편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바르게 배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완고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하다. 내가 원하는 신하는 시문에만 능한 선비가 아니다. 경서와 옛것의 제도에만 천착하는 선비도 아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자, 무엇보다 인의 마음을 다하여 있는 힘껏 백성을 위해 일하려는 자, 그런 자가 필요하다. 전하, 그 말씀은 학업에 정진하거라. 큰 돈은 세상의 이치를 두루 꿰뚫고 소소한 지식에 연연하지 않는 사유다. 제한된 쓰임새로운 너 자신을 미리 한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거라. 명 받들겠습니다. 전하, 소인이 물러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 내 너의 답답함을. 허나 답을 찾거라. 너 스스로 찾아보거라. 소인이 직접 그 답을 찾아보라는 말씀입니까? 용상에 앉은 이의 무게를 가늠해보거라. 정치는 순전한 이들의 유흥이 아니다. 영특한 자이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답을 찾거든 과인의 곁으로 오라. 네가 꿈꾸는 조선을 과인도 기다리고 있음이야. 죽은 네가 그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 죽이지 말고 그 서책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방심했습니다. 무력한 유색이라 생각하여 단숨에 처리하려다가 그만 의외로 강력하게 맞서는 바람에 위협을 주렸다가 그만. 어쩔 수 없다. 사건을 더 키운 셈이 되었으니 일어난 일은 어서 수습하고 뒷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 밀치는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책은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출연 가온 조경아, 선겸 효영재, 효원 박선영, 인혁 방성준, 제유 김기철, 임금 고성일, 소율 손선영, 맹산댁 한수림, 검객 홍진욱 김용준. 자문 한국국악진흥원 이상호,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1화 고통을 삼키고 성장하라.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악진흥원이 함께합니다.